자, 다들 모이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기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 기름진 전 냄새와 과일 향이 어우러진 거실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윷놀이도 끝나고 고스톱판도 파장 분위기일 무렵 삼촌의 제안으로 갑작스러운 팔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매치업은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홍코너, 키 165cm, 몸무게 52kg, 매일 밤샘 과제와 아르바이트로 단련된 대한민국 평균 20대 대학생 손녀 민지입니다. 청코너, 키 158cm, 몸무게 55kg,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바치느라 손마디가 굵어진 올해 만 65세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 영희씨입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뻔했습니다. 에이, 삼촌도 참. 민지야, 너 할머니 손목 나가면 큰일 난다. 살살 해드려라. 어머니,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민지는 싱긋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하얗고 가느다란 팔목이 드러납니다. 반면 영희 씨는 묵묵히 웃으며 민지의 손을 잡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주름진 할머니의 손입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은 민지의 표정이 순간 묘하게 변합니다. 생각보다 그립감이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준비 시작. 심판의 구호가 떨어지는 찰나 거실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들립니다. 탁!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밥상을 닦던 며느리의 행주가 툭 떨어집니다. TV를 보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납니다. 민지의 팔이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바닥에 내리꽂히듯 말이죠. 뭐야? 잠시만요. 당황한 민지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소리칩니다. 내가 방심했어. 다시 해. 가족들도 반신반의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세를 잡습니다. 이번엔 민지도 진심입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용을 씁니다. 20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영희 씨의 팔뚝은 마치 땅에 박힌 거목처럼 미동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지의 팔을 눕혀버립니다. 완벽한 KO 승입니다. 엄마, 도대체 요즘 뭐 드세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 앞에서 온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1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영애 씨는 장을 보고 오면 현관문 앞에서 5분은 숨을 골라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왔고, 버스 계단이 높아 한 번에 오르지 못해 뒷사람 눈치를 보던 지극히 평범하고 약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영희 씨가 1년, 아니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지 딱 3개월 만에 20대 손녀를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되는 인체의 신비이자 과학적 팩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영희 씨가 겪은 이 기적 같은 변화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단순히 운동하세요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3개월 뒤 여러분도 영희 씨처럼 20대 자녀, 손주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상식을 뒤집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 노화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 기운 빠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운 빠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 30세 무렵 신체 능력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그 직후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특히 근육은 30세부터 매년 1%씩 자연 감소합니다. 1%라고 하니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걸 누적해보면 끔찍합니다. 40대가 되면 10%, 50대가 되면 20%,
70대가 되면 40%에서 50%가 사라집니다. 내 몸을 지탱하던 기둥의 절반이 톱으로 잘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사코페니아 SARCOPENIA, 즉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걸 그저 자연스러운 늙음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2017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질병 코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암, 당뇨, 고혈압처럼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라는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왜 죽음과 연결될까요? 근육을 단순히 힘쓰는 고무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 최대의 에너지, 저장소이자 쓰레기 소각장이며 면역 최전선입니다. 첫째, 근육이 없으면 혈당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죠? 그 혈당의 70% 이상을 흡수해서 태워 없애는 곳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되지 못한 혈당 쓰레기들이 혈관을 타고 둥둥 떠다닙니다. 그게 혈관벽을 긁어 상처를 내고 끈적하게 뭉쳐서 피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이고 동맥경화입니다. 나이 들어서 단 거 많이 안 먹는데도 당뇨가 왔다는 분들, 10중 8구 근육 부족이 원인입니다. 둘째,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60대 이후 사망사고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암? 심장마비? 아닙니다.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길을 가다 아주 작은 돌부리에 걸렸을 때 근육이 있는 사람은 어이쿠하고 중심을 잡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뼈를 감싸주는 근육이 없으니 충격은 고스란히 뼈로 갑니다. 대퇴골, 고관절이 툭 부러집니다. 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곧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누우면 폐렴이 오고 욕창이 생겨 1년 내 사망률이 2030%에 달합니다. 이처럼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걷지 못하는 노년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발로 화장실을 못 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삶. 그것이 근감소증이 가져올 예고된 미래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무서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공포감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영애 씨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렇다면 20대 소녀 민지는 왜 졌을까요? 젊음이 깡패라는데 왜 60대 할머니에게 힘없이 무너졌을까요? 여기에는 현대 사회의 슬픈 자화상과 인체 생리학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민지의 상태를 봅시다. 겉보기엔 젊고 예쁘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이른바 마른 비만입니다. 현대의 20대는 역사상 가장 활동량이 적은 세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굶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근육이 찰 틈이 없습니다. 근육 밀도가 마치 구멍 숭숭 뚫린 스펀지 같습니다. 반면 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이대로 가다간 5년 안에 못 걷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각성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개월 운동한다고 해서 60대의 근육이 갑자기 보디빌더처럼 울퉁불퉁 커질까요?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영애 씨의 괴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신경 적응 뉴럴 애덕테이션입니다. 오늘 이 단어 하나만 확실히 기억해도 본전 뽑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뇌의 명령을 받는 하인입니다. 뇌가 움직여 하고 전기 신호를 보내면 근육이 수축합니다. 그런데 평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의 뇌와 근육 사이에는 연결도로가 좁고 비포장도로 같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끊기고 약해집니다. 우리 근육 안에는 수만 개의 근섬유 가닥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이 중 3040%밖에 쓰지 않습니다. 나머지 60%는 그냥 잡니다. 주인이 어차피 힘 안 쓰잖아. 우린 그냥 쉴게 하고 휴업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영애 씨가 아령을 들고 스쿼트를 하면서 끙끙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뇌가 비상을 겁니다. 야, 주인님이 갑자기 무거운 걸 든다. 비상이다.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전기 신호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립니다. 휴업 중이던 근섬유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적응입니다. 이 변화는 운동 시작 후 첫 8주에서 12주 사이에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근육의 크기 사이즈가 커지기 훨씬 전에 근육을 사용하는 효율 파워이 먼저 급상승하는 겁니다. 영애 씨가 손녀를 이긴 건 근육의 양 때문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던 내 몸의 엔진을 100% 가동할 수 있는 신경망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20대 손녀는 30%의 엔진만 쓰고 있었고 영희 씨는 90%의 엔진을 풀가동한 것이죠. 승패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나는 늙어서 근육이 안 생겨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근육의 부피를 키우는 건 더딜 수 있어도 죽어있는 신경을 깨우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운동 시작하고 딱 2주만 지나도 느낍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거운 쌀포대를 들 때 왜 가볍지? 하는 느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경계가 부활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짜릿한 느낌 한번 맛보면 절대 운동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막상 하려니 막막하시죠? 헬스장은 젊은 애들 때문에 기죽어서 싫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헬스장 등록? 필요 없습니다. 비싼 PT?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생존 운동 3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신경계를 깨우는데 최적화된 동작들입니다. 스쿼트가 좋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압니다. 하지만 60대에게 잘못된 스쿼트는 무릎 연골을 갈아버리는 믹서기와 같습니다. 자세 잡기도 힘들고 중심 잡기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벽을 이용합니다. 집에 평평한 벽 있으시죠?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등을 벽에 미끄러지듯 내립니다. 마치 투명한 의자가 있는 것처럼요. 무릎을 90도까지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허벅지에 힘이 빡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고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을 겁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릴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 떨림이 바로 잠자던 신경들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처음엔 10초도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TV 광고 나올 때마다 딱 1분만 도전하세요.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 하나면 3개월 뒤 지팡이 없이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혈관 펌프 뒤꿈치 들기 카프레이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뿜어낸 피가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합니다. 이때 펌프질을 해주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가 약하면 피가 다리에 고입니다. 다리가 붓고 쥐가 나고 심하면 하지정맥류가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 어지럼증과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설거지할 때, 양치할 때 가만히 서 있지 마세요.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쭉 들어 올립니다. 발가락으로 콕 집어 선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내려올 때가 핵심입니다. 툭 하고 힘없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3초 동안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세요. 땅에 닿기 직전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걸 하루에 50번만 하세요. 한 번에 다 안 해도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10번씩 5세트. 일주일만 해도 다리 붓기가 싹 빠지고 밤에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발목 힘이 강해져서 낙상 사고 예방에 탁월합니다.
3. 요실금 박멸 누워서 엉덩이 들기 브릿지. 나이 들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깁니다. 기침하다가 찔끔, 크게 웃다가 찔끔, 요실금, 그리고 남성분들의 전립선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죠. 이건 골반 기저근과 엉덩이 근육이 힘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해결합시다. 무릎을 세우고 눕습니다. 손바닥은 바닥을 짚고요.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미끄럼틀처럼 일직선이 되게 만드세요. 이때 엉덩이에 동전 하나를 끼웠다고 생각하고 꽉 조이세요. 괄약근까지 힘을 줍니다. 3초 버티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허리를 받쳐주는 척추 기립근까지 강화합니다. 허리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운동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기저귀 걱정 없이 여행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운동만큼, 아니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 나는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지? 하시는 분들 식단을 보면 100%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식단 정말 심각합니다. 아침 입맛 없다고 물에 밥 말아 짠지랑 드십니다. 점심 귀찮다고 라면이나 국수 드십니다. 저녁 소화 잘 되는 된장국에 밥 드십니다. 단백질은 어디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이렇게 드시고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근육까지 녹아버립니다. 근육을 땔감으로 써버리니까요. 집을 짓는데 인부는 불렀는데 벽돌이 없는 꼴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인분은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계란 10개, 두부 4모, 우유 2리터 분량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죠? 한 번에 다 못 드십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1매 끼니 단백질 반찬 의무화. 밥상에 숟가락 얹기 전에 스캔하세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밥 드시지 마세요. 고기는 소화 안 돼서 싫어. 압니다. 위산이 줄어들어 고기가 부대끼시죠. 그러면 계란과 두부를 공략하세요. 특히 계란은 신이 내린 완전 식품입니다. 삶아놓고 오며 가며 간식으로 드세요. 하루 23개는 기본입니다.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먹는 건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 안 줍니다. 걱정 마세요.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95%입니다. 씹을 것도 없죠. 두부 반 모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전략 2 단백질은 저축이 안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고기 뷔페 가서 실컷 먹었으니 오늘은 안 먹어도 돼. 천만에요. 우리 몸은 한 끼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2030g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왕창 먹으면 나머지는 다 똥으로 나오거나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두부 조림, 간식으로 우유 1잔. 이렇게 꼬박꼬박 나눠서 넣어줘야 근육이 하루 종일 재료를 받아 집을 짓습니다. 전략 3물은 생명수다. 근육의 70%는 물입니다. 육포 생각해보세요. 수분이 빠지면 딱딱하고 쪼그라들죠? 우리 근육도 물이 없으면 쪼그라듭니다. 나이 들면 갈증을 느끼는 중추가 무뎌져서 목마름을 잘 못 느낍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잔, 이게 근육을 깨우는 보약입니다. 지금까지 운동법과 식단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직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식들 다 키웠고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늙어서 주책맞게 헬스장 다니면 남들이 욕해. 어르신들, 제발 그런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몸짱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식스팩을 만들어서 해변가를 뛰려는 게 아닙니다. 60대
70대의 운동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들 힘이 있고, 배변 신호가 왔을 때 화장실까지 걸어갈 다리 힘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삶을 원하십니까? 기저귀를 차고 남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현장의 간호사들이 눈물로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죽음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좀 더 벌어놓을 걸, 좋은 집 살 걸이 아닙니다. 다리 힘 있을 때 여행 한 번 더 갈 걸,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친구 한 번 더 만날 걸, 근육 좀 키워놓을 걸, 이 뼈저린 후회를 하십니다. 100억 자산가도 휠체어에 앉으면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뽑으러 갈 수 없습니다. 근육이 곧 자유이고 근육이 곧 돈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죠?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통장을 물려주는 게 유산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싸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최고의 유산은 어머니 아버지가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지팡이 없이 꼿꼿하게 걷고 자식들 도움 없이 스스로 밥해 드시고 활짝 웃으며 나 건강하니까 걱정 말아라고 말해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병수발 드는 자식의 고통, 경제적 부담, 마음의 짐, 이 모든 것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허벅지에 있습니다. 영애 씨가 20대 손녀를 이기고 나서 했던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무언가를 얻은 표정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팔씨름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날 이후 영애 씨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옷 입는 스타일이 밝아졌습니다. 근육이 생기니 마음의 근육까지 단단해진 겁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인생의 이막이 완전히 새롭게 열립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이고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심지어 8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90세 노인도 8주간 근력 운동을 했더니 근력이 17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근육을 만들기 좋은 날입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헬스장 등록권 끊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소파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대고 딱 30초만 투명 의자 자세를 해보세요. 뒤꿈치를 10번만 들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그 짧은 1분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3개월 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축 처진 어깨가 펴지고 흐리멍덩했던 눈빛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6070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위대한 세대 아닙니까? 그 끈기와 저력으로 내 몸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 박도현과 함께 근육부자, 건강부자 되는 길로 걸어갑시다.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선언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근육연금을 들겠다. 내 다리로 100세까지 걷겠다. 여러분의 비장한 각오 한마디가 작심삼일을 막아주는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좋아요 누르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사돈에게 보내주세요. 같이 건강해져야 더 오래오래 함께 웃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이고 더 재미있고 더 가슴 뛰는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 2막 찬란한 노후를 저 생활 건강 안내자 박도연이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